안녕하세요. 광양고등학교 통합과학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8의 2단원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태계는 생물과 그리고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생물과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먹이 관계라는 것과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배워볼 건데요. 요걸 중점적으로 해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 생물의 숫자,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네. 그때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 개체수와 에너지의 흐름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먹이 관계에 따라서 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먹이 관계는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25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날개 부분에는 먹이 관계란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로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는 영양 단계에 따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으로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식물들 생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산자들, 식물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그 생산자들을 잡아먹고 소비자들을 잡아먹는 각 밑에 단계의 소비자들이 계속 잡아먹는 그런 먹이 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먹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받고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가 또 에너지를 전달받고 이러면서 에너지의 흐름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먹이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먹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태 피라미드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는 먹이 관계의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다라고 해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이 관계에서는 생산자가 있고 그 생산자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또 걔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생산자들은 광합성 같은 걸 하면서 에너지를 막 생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열심히 생산하면 1차 소비자가 걔네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면서 걔네들이 생성한 에너지를 전달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1차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도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소비하게 되는데 그때 소비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로 방출을 하고 그리고 남은 걸 또 이제 2차 소비자가 걔네들이 잡아먹으면서 에너지가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로 계속 소비가 되다 보니까 100%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이렇게 손실이 되면서 에너지가 전달받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먹이 관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이렇게 열로 계속 소비가 되니까 밑에 단계에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생물 양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마치 생산자 단계는 굉장히 큰데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양이 줄어드는 걸 보고 에너지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개체수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든지 아니면 생산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낸 걸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네. 단위 면적당 생물체의 양을 무게 또는 에너지 양으로 나타내는 걸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개체수랑 에너지 양을 좀 혼합한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게 피라미드 모양 같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생태 피라미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태 피라미드를 딱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생태계가 유지되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생태계는 아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생물과 환경한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 평형이 좀 깨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져 특정 영향 단계에 있는 생물의 개체가 변하더라도 먹이 관계에 의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조절 능력이 있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방금 배웠던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번 평형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생산자 있고 1차 소비자 있고 2차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평형이 깨지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고 2차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소비자는 확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생산자 단계를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산자 단계는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피라미드가 일단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2차 소비자 양이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들이 1차 소비자들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차 소비자는 그 수가 감소하게 돼요. 2차 생산자도 감소된 상태고 2차 소비자만 이렇게 증가된 상태예요. 그렇게 된 상태면 이제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도 서서히 감소하게 되겠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자도 이제 점점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피라미드는 원상태의 아름다운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 평형은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1차 소비자가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2차 소비자들이 그러면 증가했을 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지금과 같은 생태 피라미드에서 2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요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태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원리는 그거예요. 어떤 애가 급격히 증가하면 그 단계를 잡아먹는 애들도 또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서 늘어난 단계에 대해서 잡아먹히는 애들은 그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 그걸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들이 계속 변하게 되고 결국 생태계 평형이 맞춰지는 쪽으로 변화한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도 답하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들한테 많이 잡아먹혀서 또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그 밑에 있는 생산자들은 또 개체수가 이번에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평형이 쭉 변경이 될 거예요. 하면 먹이 관계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생태 피라미드도 적용시켜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252페이지, 네, 252페이지에 그 해보기 자료 해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905년도에 요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 사슴이랑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그 포식자인 늑대를 사냥하라 라고 허용을 했어요. 이제 늑대를 사냥하게 되니까 늑대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 수가 이제 좀 변화가 생기고, 이제 평형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데, 그 깨진 평형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맨 밑이 생산자인 초원, 1차 소비자인 사슴, 초원의 풀을 잡아먹으니까요, 사슴이. 그리고 그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들인 2차 소비자,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냥을 해서 늑대들의 수가 이렇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늑대, 사슴, 초원 이렇게 돼 있는데, 늑대의 수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사냥을 통해서. 그렇게 늑대 수가 감소되면 이제 사슴이 이제 사냥을 덜 받게 될 테니까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초원은 반대로 사슴이 증가하니까 날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사슴들이. 그래서 초원의 양은 감소하게 되겠죠. 네. 요렇게. 그래서 늑대를 사냥했는데, 이제 늑대를 사냥해서 사슴의 양이 증가하고 초원의 양은 감소하는 생태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늑대를 사냥했더니, 개체 수를 줄였더니 사슴이 증가하게 되겠고, 요건 당연한데, 근데 그 사슴이 잡아먹는 초원의 수는 감소한다. 초원의 풀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슴이. 네. 그래서 생산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계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슴이 쭉 증가하는데, 쭉 증가하다가 이제 한 20년대쯤 되면 이제 사슴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초원 풀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사슴의 먹이가 부족해진 거예요. 사슴의 먹이가 부족해지면 이제 사슴의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슴의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사슴의 먹이가 되는 풀의 양은 다시 증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풀의 양이 증가하면서 먹이가 많아지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회복을 하는 게 되겠고, 그러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걔네들을 잡아먹는 먹이가 많아지는, 걔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늑대들의 양은 다시 또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사냥했는데, 오히려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요 20년대 이후, 25년도 이후? 네. 20년대 이후에 이렇게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했어요. 사실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생태계를 이렇게 균형을 깨트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 생태계에 간섭하는 건 아무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게 요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원하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최소한으로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조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먼저 우리 생태계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로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걔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생태 피라미드와 먹이 관계로 이제 어떻게 생태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좀 환경의 변화로 이런 먹이 관계나 생태 피라미드가 영향을 받으면 이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좀 조정이 생겨서 평형이 깨지게 되고, 평형이 깨졌을 때 유지되는 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로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요 해보기를 통해서 봤듯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서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게 균형이 깨져도 결국에는 생태계가 굉장히 위대하게도 자기가 알아서 좀 유지되도록 개체수를 조절한다. 뭘 이용해서? 먹이 관계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에 이렇게 방금 요약했던 것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들이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했었고요. 그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개념이 바로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였었죠. 네. 그때 2번 보면 먹이 관계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 걔를 피라미드 그림이었으니까 생태 피라미드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창의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채식을 할 수도 있고 육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 농작물 경작에 더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육식을 할 때 이 피라미드에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잡아먹는 것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잡아먹는 게 좀 더 에너지 확보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육식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산자를 먹는 것만큼 이제 1차 소비자들을 먹으려면 더 많은 개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소비자들을 키울 만큼의 더 큰 땅이 필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육식을 주로 할 때 더 많은 농작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 생산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할 때 더 많이 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멸치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게 이제 페이지 254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멸치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서 그 멸치 윗속에 플랑크톤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멸치가 소비자라는 걸 알겠죠?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소비자.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먹이 관계를 파악하고, 그 먹이 관계를 파악하면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태 피라미드를 그려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좀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생태 피라미드인데요. 멸치, 그리고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단계에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에 먹이 관계를 좀 표시를 해주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장 밑에 있고, 그리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그 윗단계, 그리고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멸치가 그 윗단계, 그 멸치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그 윗단계에서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생태계 균형이 깨졌을 때, 평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다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수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데요. 그 얘가 멸치수가 감소한다면 그랬을 때 각각의 플랑크톤과 멸치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은 어떻게 변할지 설명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멸치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면, 그러면 멸치의 먹이가 되는 그 동물성 플랑크톤, 얘네들은 덜 잡아먹히니까 그 수가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들은 멸치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감소하니까 그 수가 감소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요 동물성 플랑크톤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 동물성 플랑크톤한테 주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더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태계가 균형이 깨지게, 평형이 깨지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이 수가 증가를 하게 됐으니까 다시 멸치의 수는 개를 잡아먹는 애들이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할 테고, 멸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상어의 수도 증가하게 되고, 멸치가 증가하니까 그 먹이가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또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시 그 수가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의 생태 피라미드, 예쁜 생태 피라미드를 구성하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계 평형은 기본적으로 먹이 관계로 유지가 돼요. 그랬을 때 평형의 회복도 결국엔 이런 먹이 관계,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한 먹이 관계로 평형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 단계가 변하면 나머지 윗단계, 아랫단계 다 영향을 미치면서 막 개체수가 계속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원래의 평형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동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멸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멸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걔네들이 잡아먹는 상어 수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멸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시 수가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잘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점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게 아주 평형이 완전히 깨져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256페이지의 그 해보기 내용인데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의 변화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마존도 뭐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뭐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걔네들의 이제 생태계 유지 능력, 평형 유지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태계가 유지가 됐을 텐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희한해요. 2000년도에는 이렇게 좀 열대우림이 이렇게 막 엄청 많았는데, 근데 2012년도가 되니까 뭔가 이제 점점 열대우림의 그 양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이제 황토색의 열대우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니까 생태계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간들이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불법으로 벌목을 한다던가, 불목으로 나무를 자른다던가, 뭐 막 이제 가뭄이라든지 뭐 산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감독 소열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대우림이 막 계속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파괴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생태계에서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 뭐 사라지거나 해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7단원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 생태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피라미드에서 뭐 1차, 2차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있을 때 생물의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된다면, 종이 다양하게 있다면, 그러면 한 종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 열대우림처럼 이렇게 벌목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감독 소울 이런 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황폐화가 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황폐화가 돼서 생태계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생태 피라미드에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힘이 줄어드는 게 되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생태계가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열대 아마존 우림 같은 경우는 황폐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아마존으로부터 얻는 뭐 깨끗한 산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나무라든지 이런 자원들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생물 다양한
인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들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분별한 환경 개선을 좀 막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게 여기 교과서에 있는데요. 아까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피라미드가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산업 발달에 따른 오염, 사냥, 뭐 외래종의 유입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막고 뭐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개발할 때. 그리고 뭐 이런 뭐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온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생태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잃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조금 다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방금 우리 예시했었던 무슨 사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벌목, 그러니까 이런 자연환경 파괴, 이런 인간들의 자연환경 파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화석 연료들로 인해서 뭐 대기오염 이런 것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서식지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좀 죽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져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바로 그 내용 밑에 있네요. 자연환경 파괴에 따라서 생물 서식지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생물들이 죽으니까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평형이 깨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평형이 깨지는 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창의융합 보면요, 뭐 이번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이렇게 뭐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생물들이. 그런 데에서 이제 외래 생물들이 유입이 되면 생태계 평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외래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밖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얘들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얘들을 소비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얘네들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 토착종들, 걔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래종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겠죠, 토착종들은. 그런데 보통 외래종들은 아까 말했듯이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고 천적이 없어서 살아남기 용이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쉽겠죠. 그래서 토착종들은 아마 다 죽거나 살기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뜩이나 생물 다양성이 낮은 곳인데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또 탈락하게 되니까 더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태계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태 피라미드와 먹이 관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생태계 평형이 왜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생태계 평형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태 피라미드, 먹이 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